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울산 KTX 땅 투기 의혹 최대 이슈로 떠오릅니다. 잦아들지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함이자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는데,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왜 이 의혹을 제기했고, 시세 차익이 1,800배나 된다는데 그 근거는 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TX 부동산 투기 의혹 제일 먼저 제기하셨어요. 네. 언제 하셨죠? 이건 2021년 10월 6일 날 첫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회견을. 그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였죠. 네. 원내대표가 KTX 울산역 인근에 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 그 도로가 지나가는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예. 2007년, 8년, 9년 이 사이에. 네. 근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휘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가야 될 길이, 직진으로 가야 될 길이 휘어갔다고요? 네네. 이거 보시면 네. 어디를 보여드려야 되나? 네. 그렇게 이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 도로거든요. 네. 기존 도로. 자, 네. 직선이네요. 직선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내려가요. 아, 많이 휘었네요. 네, 이렇게 휘어서. 네. 근데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땅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휘지 않으면 걸리지 못하는 예? 그쪽에. 그러네요. 네, 이게 제가 울산시 협력위원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험지에 이제 기존 의원들이 다 협력위원으로 그렇죠. 이런저런 걸 민주당에서는 도와주고, 네. 협력위원 제도가 있어서 네. 그래서 울산시를 자주 갔죠. 네, 울산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들 네. 김기현 원내대표를 일컬으면서, 아니 투기의 신공인데 왜 엄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나. 자, 저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김기현 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네네. 어떻게 고발했어요? 명예훼손을,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한 거죠. 조사 받았습니까? 네네, 조사를 서면 조사 받았어요. 조사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처분 받았죠. 무혐의 처분? 네네. 네. 네. 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예. 내용이 좀 의혹을 제기한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미뤄 짐작해서 그런 거죠. 네. 거짓이라고 하면은 사실 명예훼손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건데, 또 네. 한편으로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는 공직자였기 때문에 네. 이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네. 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거거든요. 네. 이런 의혹이 있다. 예. 그런데 해명하시라고 했는데 해명하지는 않으시고 저를 이제 고발했어요. 고발하신 근데 거죠. 자, 고소하신 양이원영 거죠. 의원은 네. 무혐의를 받았다. 네. 자, 어떤 의혹인지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다 울산 KTX 땅 투기 그 얘기만 해서 그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는 일단 민주당식 가짜 뉴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면서 전형적인 모함이다 이렇게 하고, 시세 차이에도 1,800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 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땅을 예전에 김 후보가 얼마에 사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떼서 가격을 확인을 한 건데요. 네. 당시 1998년 당시에 1,097원 정도인 걸로 평당. 그래서 약 3,8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신고를 했어요. 네네, 35,000평 정도를 그렇게 산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여기에 아직 도로가 지나진 않았어요. 그때는 없었죠. 지금도 도로가 지나진 않았어요. 도로 노선이 확정된 거예요. 예. 근데 도로가 만약에 개통이 되면 도로 인근 땅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근처의 땅을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래된 땅을 보니까 평당 이제 한 183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 주변 땅은요? 그 주변 땅이. 네. 예. 그래서 그럼 그걸 계산을 해보면 1,800배인 거고, 최소 이 정도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땅값이 더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요? 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아무튼 그 맹지, 김 후보가 산 맹지입니다. 김 후보가 이 땅을 살 때는 변호사 시절이었어요. 울산시 고문 변호사 시절 때 맹지를 샀어요. 임야를 샀는데 2007년에는 김기현 후보가 그 당시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토위
국토위 직영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국토위도 하셨고 직영위도 하셨고요. 네. 네. 그런데 그 2007년에 역세권 도로가 난다. 이게 하필이면 김 후보 소유의 그 맹지임야를 지난다.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커브로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그 처음에는 보통 노선을 정할 때 공무원들이 그냥 정하지 않아요. 예? 그럼 용역을 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용역 회사가 착수 보고를 합니다. 네. 이때 1안, 2안, 3안 이 빨간색이 김기현 땅이에요. 자, 저 보세요. 제가 들을게요. 자, 보이십니까? 이 빨간 땅이 김기현 후보의 땅인데, 자, 1안이 어디라고요? 그 직선. 직선. 네. 직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2안. 네. 여기 보면 1안, 2안, 3안. 아, 네. 1안, 2안, 3안. 네. 아무튼 1안은 김기현 후보 땅을 멀찍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1안이 틀어져가지고 2안도 멀고요. 3안도 멀어요. 그런데 2007년에 있다가 두 달 8월 달에 착수 보고할 때는 전혀 2007년 8월에는 1안은 이렇게 멀리 가고 2안은 더 멀리, 3안은 더 멀었는데 자, 몇 달 10월 달에 8월에서는 이랬는데 10월 달에 이 도로가 울산시의 의견을 듣고 나서 갑자기 옆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더 휘죠. 그리고 나중엔 더 휘어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 땅을 이렇게 대한노선이 지나간다 이거죠. 네. 그러더니 예. 결국 맨 마지막에 결국에 이렇게 됩니까? 완전히 이렇게 됐네요. 완전히 커브가 됐네. 그 빨간색이 기본 노선이 돼버려요. 원래는 이 점선으로 네네. 직선으로 멀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커브잖아 이거는. 자, 유튜브 보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됐을 텐데 1안, 2안, 3안이 원래 김기현 후보 땅에선 멀찍이 가는데 갑자기 커브가 돼가지고 김기현 후보 땅을 질러갑니다. 그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의혹은 네. 울산시 고문 변호사 할 때 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땅을 구매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의혹이고요. 예. 두 번째 의혹은 국민의힘 당시는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일 당시에 같은 당 소속의 시장에게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위치에 있었으니까 네. 그때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도로 노선이 바뀐 게 아니냐. 이게 두 가지 의혹인 거죠. 네. 김 후보는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공시지가 그 아파트 공시지가도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00배는 아니다. 근데 아니 도로가 나면 그렇다고요. 도로가 나면? 노선이 그렇게 확정이 된 게 휘어서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이 건은. 그럼 도로가 났으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 20만 원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 주변이. 네. 네, 천 원이 벌써 한 몇만 원대에서 한 20만 원까지 캠프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오늘 김기현 후보가 부지 주변 시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신력 있게 말하기 어렵지만 아파트 옆 임야 거래가 20만 원이었으니 아무리 높아도 절반 이하일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1,800배까지는 아니고 37배에서 180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80배. 근데 이건 도로가 나지 않고 노선만 확정됐을 때도 그 정도였으니 도로가 나면 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인근 개발이 같이 묶여서 되겠죠. 네. 그냥 맹지였던 땅이 개발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터널인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현장을 가보면 터널이 지나가기는 좀 의아해요. 예. 네. 터널도 이게 또 중요한 터널 입구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이걸로 황교안 후보하고 지금 논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그 밑에 게 김기현 후보 소유 임야 진입로에서 본 전경이에요. 예. 네, 이 왼쪽 그 구릉이 김기현 후보 땅이거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라디오 네. 청취자분들께는 죄송해요. 네, 여기가 터널 입구가 처음에 터널 입구 얘기가 있었던 이유가 예. 저런 분지 사이로 양쪽 구릉이니까 예. 김기현 후보 소유 임야도 뭐 높은 산이 아니라 저런 구릉지예요. 도로도 예. 나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저기에 뭐 절개지를 통해서 도로가 나게 되면 그 주변이 개발되기에 굉장히 적정한 지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를 그럼 터널로 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는 지금 현 시장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현 시장이 상세 설계 용역을 했어요. 예. 네, 거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 중인 건이고요. 네. 그러니 저는 1,800배는 최소가 아닐까. 앞으로 개발된다면 도로가 뚫리고 한다면. 최소 1,800배다. 그러니까 도로가 앞으로 날 거니까 저기에. 네. 근데 만약에 터널이 나게 되면은 달라질 텐데 네. 터널 되기에는 그냥 보시기에도 좀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조금 이거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 용역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억울하시면 저는 네. 뭐 90%의 사과라 95%의 사과라 그러시는데 네. 그냥 사회에 환원하시면 돼요. 내가 행동을 좀 뭐 오얏나무에서 네. 그러니까 가끈도 고쳐 매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직자고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또는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네. 이런 행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뭐 오해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를 계속 누구 보고 사과라고 얘기해서요. 아니요. 누구한테 사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기현 후보가 콕 집어서 양이원영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양이원영 의원께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90% 할인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오. 그런데 답변이 없다 얘기하는데 저 그 돈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니. 그 최소한 현재 가격으로 해도 몇 억을 할 텐데. 몇 억은 해요? 90% 할인하면 그래도 38,000평이잖아요. 35,000평인가? 그냥 사세요. 아니 무슨 돈으로 해요? 우리가 사가지고 좋은 데도 씁시다. 그냥 기부하시면 저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기부하라. 사회에 네. 기부하시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그 얘기는 끝까지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리고는 김기현 후보가 참 양이원영 후보가 이 의혹 제기한 다음에 민주당에 복당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저희 어머니 건 때문이었거든요. 네. 어머니의 투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투기성 투자 때문에. 근데 기획부동산에 사기 당하신 거였고 그건 2차례에 저는 경찰 수사를 다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복당 신청은 그전부터 해서 복당이 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10월 8일 날 복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걸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김기현 후보가 자기는 이 연결 도로 노선 이렇게 비틀거나 휘게 만든 적이 없다. 비튼 일이 없는데 증명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터널이 아닌 일반 도로 건설은 불가능하고 지하 터널을 만들어진다는 거 시세 차익을 위해서 도로 계획 변경했다는 주장도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김 후보는 말하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계속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본인의 위치가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고문 변호사였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었고 예. 남구울 국회의원이었고 그 당시 울산시장이 또 남구울 국회의원이 되고 또 본인이 울산시장이 돼요. 그렇게 자리 바꿈하는 사이에 그 울산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게 억울하시면 네. 이런 투기 의혹을 받는 거를 깨끗하게 사회에 기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34,920평의 땅을 시 고문 변호사가 이렇게 산다. 그리고 시장이 된다. 그리고 국토위원이 된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영향력을 이해충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충돌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공직자로서 저는 환경단체 활동가였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머니 땅 투기하게 도왔다고 저를 고발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를 받은 거고요. 근데 네. 김기현 후보는 경찰 조사 한 번 안 받았잖아요. 네.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럼 조사를 받으시든지 이 땅을 계속 갖고 계시고 싶으시면 네. 아니면 사회에 기부하시든지 제대로 해명을 하시든지. 9946님께서 땅값도 1,800배나 오르고 퇴직금도 50억이나 주고 돈 벌기 참 쉬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돈 벌기 이리도 어려운지요. 네, 힘든지요. 네, 그런데 50억이 그게 되나요? 네, 아버지가 네. 그리고 저는 김기현 지금 후보가 네. 뭐 39건 영장 받아 탈탈 털렸다 이렇게 그 얘기 물어볼게요. 예. 자, 김기현 후보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다 수사받았다. 저를 죽이려고 영장 청구 36건 하면서 39건? 39번 했다. 사치 뒤졌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 당시에는 민주당 송철호 전 울산시장 시절이다. 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 건은 김기현 후보가 단 한 번도 수사를 받거나 입건이 되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다 측근, 네. 형제들, 비리 의혹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 네. 울산에서 유력한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인허가권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아파트 개발 사업권 가지고 그 형님하고 동생 사이에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건이죠. 네, 다른 사건이죠. 완전 다른 사건 가지고 CCTV 압수수색한 거 그런 걸 다 모아서 특히나 동생분은 뭐 수배에 대해서 다니기도 하시고 신용불량 되신 다음에 그거를 또 현금을 CD에 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하고 그건 다른 그런 건이에요. 것들 완전 네. 다른 얘기들인데 네. 그걸 KTX 이건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지금 KTX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김기현 후보는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어요. 네. 아니 이것 말고도 주변의 측근이나 아니면 형제들 이런 비리들이 한두 가지 의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에 대해서 딱 김기현 후보 인근만 가면 압수수색 영장이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판사 출신이시죠? 이 지역의 향판이시죠. 네, 판사 지역 출신. 향판. 자, KTX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김기현 의원은 전혀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대신 양이원영은 수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받았다. 여기까지 이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김상용님께서 땅 사둔 게 죄라는 게 아니고요. 권력자로 실세로 있을 때 입김을 넣어서 자기 입속을 자기 배 채우기를 한 게 나쁜 거지요.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의혹이 있는데 좀 해명해 달라. 1차에서는 분명히 멀찍이 가는 길 김기현 후보 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자꾸 용역을 거치면서 자꾸 바뀌는데 지나갑니다. 이거는 보고를 거치면서 네. 울산시한테 보고를 하면 할수록 네. 김기현 후보가 있는 땅으로 노선이 비정상적으로 휘어서 간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착수 보고, 그러니까 중간 보고 내용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요. 심지어 산림 훼손이 과다하다 글로 가면 네. 이런 표현들은 있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바꾸면 김기현 후보 땅으로 가면 산림 훼손된다. 네, 산림 훼손이 과다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바꾸면. 네네. 네. 네, 좀 무리하게 바꿨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네요.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군요. 아니 이제 좀 명확해졌어요. 이 건은 너무나 울산시 내에서 소문이 파다해서 다들 알고 있는 건인데요. 네. 저는 뭐가 결정적으로 제가 기자회견 하게 계기가 뭐냐면 아니 왜 휘었을까? 예. 그걸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그렇게 휘게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요. 예? 그러면 어딘가에 그 근거 자료가 있을 거다 싶어서 송철호 시장 있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송철호 시장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물어가지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들 뭐 전자문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 지하를 다 뒤졌어요. 아, 그러셨어요? 뒤져서 이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이걸 입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걸 보니까 휜 과정이 보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좀 휘었네요. 김기현 후보 울산 KTX 역세권 땅 의혹 규명을 위해서 민주당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멀리에서 어떤 쟁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계속 이제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변명만 일삼고 계시니까 어쨌든 당대표가 되시면 우리 당으로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털고 가시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당 차원에서도 그런 뭐 조사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90% 세일해가지고 양이원영 의원한테는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사시진 않고 차라리 그 시세 차익만큼 기부해라.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저는 그런 돈도 없고요. 네. 사회에 기부하는 게 관리하기도 훨씬 좋고 그렇다요. 알겠습니다. 네. 이 의혹에 관해서는 김기현 후보 측 반론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언제 나오셔도 좋고요. 주변에서 이 의혹이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과는 이렇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가족분들 건도 그렇고
지금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유독 정부나 여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돼도 네.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검사는 기소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쌓이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에다 갈등도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사회 기부하시거나 네.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계시려면은 수사를 제대로 받으시거나. 네, 또 어떤 정치자가 그런 문자 보내셨잖아요. 누구는 돈을 참 너무 쉽게 버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